안녕하세요. 바텀업 채널의 GS너 최승용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칩스앤 미디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했고요.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칩스앤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야겠죠. IR 자료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다 라고 소개되곤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왼편에 보시면은 여러 디지털 기기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각의 목적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보시듯이 그 기능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합니다. 반도체 칩 안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산 기능을 하는 CPU,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이들 블록을 바로 설계 자산 또는 반도체 IP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칩스앤 미디어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비디오 코덱, 이미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이런 비디오 분야의 IP 기술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상장 업체입니다. 반도체 칩 설계도에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 바로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칩스앤 미디어의 매출은 라이센스와 로얄티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칩스앤 미디어가 비디오 IP, 바로 비디오 설계 자산을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제공하게 되면 라이센스 매출은 밑에 점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매출은 건당 평균 3, 4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많게는 10억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체는 비디오 IP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생산 판매까지 하고 싶겠죠. 성공을 하게 되면 칩스앤 미디어는 칩당 로열티를 받게 되어서 또 다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동차 분야의 칩은 좀 길어서 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물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칩으로 개발되어서 판매가 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성공률은 50에서 60%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실까요? 매출 비중은 대체로 라이센스가 55%, 그 다음에 로얄티가 42%로 라이센스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라이센스 비중이 이처럼 근소하게 높은 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라이센스는 2, 3년 후에 로얄티 매출로 연결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55% 정도의 라이센스 비중은 미래의 매출 기반이 견조하게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과거에 팔았던 라이센스가 로얄티 매출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올해는 좀 구도가 달라졌어요. 로얄티 매출 비중이 오히려 많아져서 54%, 라이센스가 43%로 줄었죠. 코로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 라이센스의 매출이 적었던 결과라고 설명하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좀 더 구조적으로 남게 될지 관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번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IP는 카메라 센서에 영상이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내보내는 과정에서 각각의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바로 칩스앤 미디어의 비디오 IP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래 보시는 비디오 코덱이 주력이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비디오 IP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칩스앤 미디어는 지금 주력 제품인 비디오 코덱뿐만 아니라 새로운 IP들을 묶어서 소위 번들하라고 그러죠. 판매하고 선택하게끔 해서 더욱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변신을 시도해 왔습니다. 비디오 코덱 제품은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압축했다가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간략할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은 양을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지, 또 화질이 높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혹은 속도 등 이런 기술적인 우위를
점령해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제 업체들의 희망이죠. 이런 기술력에 대한 빠른 대응이 결국 좋은 레퍼런스, 좋은 평판을 만들고 또 고객이 선택하게끔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점차 과점화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 IP 시장은 세계적으로 서너 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들 중에 칩스앤미디어도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회사 측 뉘앙스를 보면 비디오 코덱 IP 부분에서 칩스앤미디어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설립기 쪽에 보시면은 2005년에 해외로 첫 비디오 IP 라이센스를 했거든요. 연역을 쭉 따라가다 보면 빨간색으로 보신 것처럼 해상도, 그다음 속도, 효율 측면에서 강화된 기술력을 가진 IP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거든요. 2007년에도 보이시고 14년, 16년, 19년 계속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나아진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인 경쟁력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비디오 코덱 IP 매출은 앞으로도 중요한 매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SP는 카메라가 적용되는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카메라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왜곡, 결함 등의 에러를 보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CP는 ISP로부터 출력된 영상을 처리하는데 열악한 외부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술은 영상 보안 기기 및 자동차 사용 시 안전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술로서 조명이 낮은 환경에서도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야간이나 급격한 밝기의 변화 등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줍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보행자 추돌 방지를 위한 자동차의 자동 제동 장치는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필요로 하며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보행자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저조도에서도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CP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신제품인 ISP와 CP/IP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2018년 2건, 2019년 2건의 IP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컴퓨터 비전 중 오브젝트 디텍션 IP는 보행자,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객체를 검출하고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대상 물체에 대한 정확한 형상 정보를 영상 보안 기기와 차량에 제공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비전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 중 슈퍼 레졸루션 IP는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단순히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높은 해상도로 변환하는 기술로 오브젝트 디텍션 IP는 현재 프로모션 중에 있고 슈퍼 레졸루션 IP는 2020년 첫 매출을 이루어 TV 칩, 셋탑박스 칩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신규 비디오 IP 라이센스에 대해서 앞서 사업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용에도 있었지만 ISP IP 라이센스는 2018년도와 19년도에 각각 2건을 판매했습니다.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정도면 로열티가 나올 수 있느냐 여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슈퍼 레볼루션은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업스케일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해상도를 높여주는 형태인데 앞서 설명처럼 앞으로 디지털 기기 쪽에서 좀 더 선명한 화질의 고화질의 그런 영상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8월에 중국 쪽 가전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라이센스를 매출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 보시면 단순히 해상도를 확대하는 거 아니라 각 슈퍼 레졸루션이 가지고 있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상도를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머리띠 모양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똑같진 않지만 원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의 숫자를 좀 확인해 볼까요? 싼지 비싼지는 알고서 판단해야겠죠. 주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면 절대값이 싼 주식은 아닙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60억 원인데요. 2020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 PER은 25배니까 낮다고 볼 수 없겠죠. PBR은 3.1배고 ROE는 11.5%입니다.
PSR, 매출 대비 시총은 6.6배 수준입니다. 연초가 9,780원에서 현재가 11,000원이지만 무상증자 30% 권리락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 상승률도 시장보다는 더 많습니다. 최저가에 비해서는 한 10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값이 싼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설명할 다른 요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먼저 볼까요? 자산은 대체로 유동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연금이 약 200억 원 정도로 시총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형자산은 별로 안 많은데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들 역시 사용권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임차나 리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부분에서 뭔가 가치를 할증할 만한 요소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익,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이익 레버리지 혹은 미래의 성장의 속도 또는 기술을 비롯한 경쟁력 등으로 어떤 진입장벽을 단단히 쌓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칩스앤미디어의 주가 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를 찾아서 이를 점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동종 기업을 살펴보고 스터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칩스앤미디어의 모습은 어떤지 비교해서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칩스앤미디어와 유사업체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고 동종업체들을 한번 볼까요? 세계 반도체 IP 업체 순위를 보겠습니다. 1등 회사는 ARM이고요. 전체 CPU IP의 80% 이상을 ARM 걸 쓰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 엔비디아의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각받았던 거, 이로 인해서 칩스앤미디어 주가도 한 차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이어서 볼 수 있는 동종업체들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이매지네이션, 베리실리콘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칩스앤미디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를 보시면 아직 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비디오 부분 IP를 하는 경쟁사라고 한다면 회사 측에서는 베리실리콘과 프랑스의 알레그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에는 팹리스 업체가 있고요. 일종의 생태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팹리스 업체가 있고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패키지 혹은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설계서부터 양산까지 다 하는 종합반도체 업체들이 있고요. 각각 오른쪽을 보시면은 국내 업체들을 제가 기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존 생태계에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AP를 스스로 개발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이나 테슬라 같이 자체 알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변화 모습들이 읽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앞서 칩스앤미디어의 절대값, 주가 지표의 절대값은 싸다고 보기 어려웠죠. 그래서 친구들, 유사 동종 업체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표에는 지금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업체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메모리보다는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 그리고 이보다는 반도체 IP 업체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더 높게 평가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이고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PR을 한번 볼까요? 2020년, 2021년 PR을 보시면 LSI,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PR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로 20배가 넘고요. 혹은
40배, 50배짜리도 보이고 30배짜리도 보이네요. PBR도 마찬가지여서 1배나 2배 수준보다는 3배, 4배, 5배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OP 마진,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결국 이제 수익성이죠. 근데 이들 기업의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NXP 같은 경우에도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29.9%이니까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높은 수익성이 결국은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부여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소프트웨어 쪽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시노십스 그리고 케이던스가 그 칩스앤미디어와 유사한 IP 제공업체죠. 동종 유사 업체 중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PER도 40배가 넘고요. PBR은 7배, 1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시총을 나타내는 맨 오른쪽의 PSR 지표도 10배를 넘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찌됐건 비메모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특징은 수익성이 높고 매출 성장률이 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을 하나 살펴볼까요? 앞서 설계자산, 반도체 설계자산 관련해서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ARM입니다. 가운데 그림 차트를 보실까요? 2005년도부터 시작된 주가 차트이고요. 2017년이 되기 전에 그쳐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소프트뱅크에 인수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어찌됐건 그 전까지 그림을 볼까요? 2005년도부터 2011년도에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 하죠. 그 다음 2013년도 이후에 또 다른 레벨업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한 단계 더 뛰어 오르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조그만 그림들 보시겠습니다. ARM의 실적 변화라는 측면을 보시면은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구간별로 점핑하는 그런 모습과 주가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수년간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성장을 해오다가 2016년에 소프트뱅크에 인수되게 되는데, 이때 인수대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출은 1조 8천억이었으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20배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은 셈이죠.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비싸게 샀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최근 소프트뱅크가 ARM을 엔비디아에게 판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이때 지금 지목되는 인수 가격이 4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2조 정도 되니까 당시에 비쌌다고 했지만 지금도 그 정도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IP 업체들의 기본적인 모습을 ARM의 주가 성장, 그 다음에 인수 가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고성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성장 환경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우세합니다. 바로 5G 시대가 개화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5G 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결국 IoT고요. 연결이죠. IoT. 이로 인한 여러 스마트 기기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데이터와 영상의 양, 속도, 그리고 해상도로 표현할 수 있는 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을 요구받게 되겠죠. 그리고 AI,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시스템 반도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앞으로도 더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가 5G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내세운 정책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단말, 그 다음 스마트 디바이스,
그 무인 이동체, 보안 컴퓨터의 큰 맥락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마트폰, VR, AR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드론, 로봇, 영상과 관련된 공통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환경뿐만 아니라 칩셋 미디어가 추구하고 있는 비디오 IP 관련한 시장도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5G 시대가 더욱 개화된다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그다음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 정책과 접목되어 정책적으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자료 내용인데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인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산업적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학습 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요구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존 반도체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성능 저전력 기술 중심으로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껏 말씀드렸지만 칩셋 미디어가 소속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칩셋 미디어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